당신은 혹시 요즘 이상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꿈에서 본 장면이 현실에서 그대로 펼쳐지는 일들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우연이라고 하지만 당신은 알고 계시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혹시 당신이 미쳐가는 건 아닐까 두려우신가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의 그 경험들이 실은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진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칼 융이 평생에 걸쳐 연구했던 영적 각성의 5가지 징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은 1913년부터 1919년까지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사회는 이들을 정신병 환자라고 불렀지만 융이 본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프거나 망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평화롭고 고요한 깨달음과는 너무나 달랐을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전쟁 같았습니다. 내면의 전쟁이었죠.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의식적인 존재로 변화하는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여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신 분들은 융이 말한 의식적인 소수가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패턴을 보고 느끼지 못하는 연결을 감지하며 거의 직관적인 수준으로 현실을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융이 이 경험들을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확신했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런 징후를 겪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더 명료하고 더 통합된 상태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신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융이 말한 영적 각성의 첫 번째 징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실이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닌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외부 세계가 당신의 내면 심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융 자신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프로이트와 결별하던 시기 한 환자가 풍뎅이에 관한 꿈 이야기를 하는 순간 진짜 풍뎅이가 창문을 두드리더니 방 안으로 들어와 책상 위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융은 깊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내면의 심리 세계와 바깥의 물리적 현실 사이의 경계는 우리가 배운 것보다 훨씬 더 얇다는 것을요. 이런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는 바로 그 경계를 넘나드는 언어입니다. 의식과 물질이 서로 대화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이런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고 특정한 정보가 필요할 때 책 한 권이 정확한 페이지로 열립니다. 세상은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융은 이것이 참여적 의식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수동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의 정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두고 있는 심리적 고립이 녹아내릴 때 일어나는 깊은 심리적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려운 면도 있습니다. 한번 이런 경험이 시작되면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 전체를 뒤흔들며 의식적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힘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로 변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경험을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이상하게 볼 테고
당신 스스로도 혼란스러울 겁니다. 두 번째 징후는 꿈속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평범한 꿈이 아닙니다. 융은 환자들의 꿈이 개인적인 기억이나 경험에서 벗어나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그 꿈 속에는 그들이 깨어 있을 때 본 적도 없는 상징과 이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고대 문화의 상징이 나타나고 배우거나 들은 적 없는 신화적 패턴이 펼쳐집니다. 융은 이런 거대한 꿈들이 개인의 무의식이 아닌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심리적 기반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이런 꿈을 꾸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개인적 정신이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무언가와 연결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이제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꿈들은 어린 시절의 상처나 일상의 스트레스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의식의 층에서 당신의 내적 변화를 이끌려는 직접적인 소통입니다.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 무언가를 알려주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집단 무의식과의 연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정한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융은 이런 꿈을 경험한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내면에서 온 것과 집단 무의식에서 온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기억, 정보, 감정을 안고 깨어났습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분화입니다. 무엇이 진정 자신에게 속한 것이며 무엇이 집단적 에너지에서 무의식적으로 흡수된 것인지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집단의 정서를 많이 흡수하며 자랍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주변 사람들의 감정까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분화가 어려운 문화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 감정인지 엄마의 감정인지 내 욕구인지 사회의 기대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융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분화의 능력을 익히면 이런 깊은 꿈들은 의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치 있는 안내 시스템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후는 초월적 기능의 개방입니다. 이것은 모순된 진실을 동시에 붙잡고도 무너지지 않는 심리적 능력입니다. 즉,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상처받기 쉬우면서도 단단하며 현명하면서도 겸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역설 앞에서 붕괴됩니다. 그들은 현실이 단순하길 바랍니다. 선하거나 악하거나 옳거나 그르거나 우리는 흑백 논리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초월적 기능은 당신이 복잡성을 견디게 하며 절대적 이분법이 아닌 긴장 속의 진실을 보게 만듭니다. 융은 이 능력이 강렬한 심리적 위기 속에서 깨어난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자아 구조가 확장된 의식을 더 이상 담아낼 수 없을 때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분리해 두었던 반대의 힘들을 통합하게 됩니다. 그림자와 빛, 남성성과 여성성, 개인적 자아와 초개인적 자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완벽한 예를 들어볼까요? 깨어난 공감자입니다. 통합 이전의 공감자는 모두의 고통을 짊어지고 자신을 희생하며 무조건적인 연민으로 혼란을 허용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여성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끊임없이 남을 배려하고 자신은 뒤로 미뤄왔죠. 하지만 통합 이후의 공감자는 달라집니다.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느끼지만 이제는 단호한 경계와 물러설 줄 아는 지혜, 그리고
타인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마주하게 하는 힘을 가집니다. 그는 이빨이 있는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두려운 지점입니다. 초월적 기능을 획득한 인간은 심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어떤 틀에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는 수많은 면모를 동시에 지닌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심리적 복합성은 여전히 분열된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깊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네 번째 징후는 각성 과정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자아의 죽음입니다. 융은 이것을 가짜 자아의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쌓아올린 모든 정체성의 구조가 의식의 확장이라는 무게 아래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이 현상은 종종 배신으로 촉발됩니다. 당신이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 당신이 헌신과 보호의 이유로 자신의 존재를 맞추어온 그 사람의 배신입니다. 융근 능력과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종종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려는 욕구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합니다. 좋은 어머니,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맞춰왔죠. 하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바친 그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때 무너지는 것은 단순한 신뢰가 아닙니다. 그들의 정체성 전체가 붕괴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이것이 융이 말한 자아의 죽음입니다. 이때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숨을 수 있는 정체성도 연기할 역할도 사라집니다. 사회는 이런 상태를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진단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을 새로운 단계로의 돌파, 즉 진정한 자아가 태어나기 전 거짓된 자아의 파괴라고 보았습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번데기 속에서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자아의 죽음 동안 일어나는 일 중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이 억눌러 온 그림자의 내용이 의식으로 밀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분노, 슬픔, 수치심, 질투, 잔혹함, 그리고 이기심이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부정했던 모든 감정이 이제 통합을 요구합니다. 융은 한 가지 혁명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림자는 악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힘입니다. 당신이 억눌렀던 분노는 당신의 경계를 지키는 힘입니다. 부정했던 이기심은 자기 보존의 본능입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의식적으로 통합할 때 당신은 나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감정의 스펙트럼을 완전히 다룰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미워하는 부분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초래한 모든 방식을 인정해야 합니다. 선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조종했던 순간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자기 직면이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각성 과정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시 무의식으로 돌아가고 나는 상처받은 착한 사람이라는 거짓된 안락함 속으로 숨습니다. 하지만 윤기 말한 깨어난 개인들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 머물렀고 그림자를 통합했으며 환상이 아닌 진실 위에 새로운 정체성을 세웠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징후는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경험입니다. 삶이 신화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개인의 작은 이야기로 살지 않고 자신의 삶을 더 큰 원형적 패턴의 일부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영웅의 여정, 영혼의 어두운 밤, 귀환.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의식 너머의 힘에 의해 조율된 거대한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윤근 이것을 신화적으로 사는 삶이라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의 모음으로 봅니다. 하지만 깨어난 사람들은 삶을 하나의 신성한 전개 과정으로 인식합니다. 고통조차도 더 큰 패턴이 당신을 통해 드러나기 위한 신성한 과정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모든 일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다고요. 하지만 융은 이 지점에서 치명적인 위험을 발견했습니다. 원형적 의식과 원형적 소유의 차이였습니다. 당신은 신화적 패턴을 인식하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원형에 사로잡히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신을 선택받은 자, 특별한 예언자로 믿게 되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에 파괴됩니다. 깨어난 자는 이 에너지와 춤추는 법을 배웁니다. 원형적 힘을 인식하지만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융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정신질환이라 부르는 것의 대부분이 사실은 실패한 영적 각성이라는 것을요. 차이를 만드는 것은 통합입니다. 그 경험을 의식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가? 의식의 확장을 견딜 만큼 강한 심리적 구조를 세울 수 있는가? 이것이 윤기 그림자 통합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자신의 어둠을 먼저 포용하지 않고서는 결코 안전하게 깨어날 수 없습니다. 억압된 그림자는 결국 각성의 과정을 납치하기 때문입니다. 통합되지 않은 분노는 정의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나르시시즘은 영적 우월감으로, 통제, 욕구는 권위적 용도로 뒤틀립니다. 통합되지 않은 채로 깨어난 사람들은 무의식적 파괴자가 됩니다. 자신 안에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하면서도 자신이 영적 권위를 지녔다고 착각합니다. 진리를 전한다고 믿지만 혼란을 만들고 치유한다고 확신하지만 오히려 상처를 남깁니다. 필요한 것은 그림자와 빛, 인간적 신성을 모두 통합한 존재입니다. 융은 이런 사람들을 의식의 개척자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끼지 않는 것을 느끼며 확장된 의식을 지닌 채로 현실 속 인간으로서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세속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 범위를 넘어 부풀지 않으며 그림자를 부정하며 깨달음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통합된 깨어남에 살아있는 예시가 됩니다. 그들은 완벽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온전할 뿐입니다. 심리적으로 전체가 된 이들은 무의식적 조종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작이나 감정의 게임을 본능적으로 간파하고 깊은 어둠 속에서도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융은 이들을 심리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 불렀습니다. 벽을 세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면을 완전히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깨어남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영적이거나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완전해지는 것, 완전한 개체로서 현실의 의식적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 세상은 더 많은 영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경험을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스스로를 확장하거나 분열하거나 자신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융의 5가지 징후는 자랑할 트로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장입니다. 그것은 진화의 기회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건너지 못하는 의식으로 가는 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대가는 단 하나뿐입니다. 평생 피해왔던 모든 것, 즉 당신의 그림자, 상처, 그리고 무의식과 맞설 용기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융의 연구가 우리에게 직면하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은 이 5가지 징후를 경험하는 것이 당신이 해체되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차원으로 돌파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 답은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통합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저항을 선택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항합니다. 그들은 경험을 멈추려 하고 증상을 억누르고 메시지를 무시합니다. 그들은 꿈을 억압하고 모순에 직면하여 스스로를 분열시킵니다. 따라서 그들의 저항은 잠재적인 깨어남을 진정한 붕괴로 변형시킵니다. 통합으로 가는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은 경험을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소화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다가오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을 만큼 강한 심리적 구조를 구축합니다. 빛으로 향하기 전에 그림자를 통합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내용과 집단의 내용을 구분하고 붕괴되지 않고 모순을 견뎌냅니다. 당신은 자아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만 근본을 유지합니다. 당신은 신화적 전개에 참여하지만 자신의 능력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피해왔던 자신의 진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모든 그림자, 억압된 감정, 거부된 모든 자질. 하지만 이 길은 분명히 어딘가로 이어집니다. 심리적 완전함으로, 현실과의 의식적인 교감으로, 융기 평생을 바쳐 우리가 성취하도록 도왔던 진실성으로, 완전히 개별화된 사람, 더 이상 무의식의 힘에 지배받지 않는 존재, 개인적과 초개인적, 인간적과 신적, 개별적과 집단적을 통합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융심리학에서 영적 각성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을 의식의 빛으로 끌어내고 거부된 모든 측면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발달된 당신의 자기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것은 통합된 인간성, 심리적 온전함, 현실과의 의식적인 참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이 되는 것보다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은 여전히 드뭅니다. 그래서 윤근 깨어 있는 사람들을 의식적인 소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5가지 징후가 왜 당신을 그토록 고립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류의 극소수만이 의식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당신을 파괴하거나 완전히 변화시켜 의식의 진화가 요구하는 존재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무의식적 존재에서 의식적 참여로 가는 여정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징후를 경험한다면 이 길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저항할 것인가? 통합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흘러갈 것인가? 자신을 조각낼 것인가? 완성할 것인가?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의식은 당신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에게 의식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뿐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깨어나 함께 진화할 것인가? 이 선택은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만들어낼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영적 각성의 5가지 징후에 공감한다면 당신은 그 일부입니다.